당신이 뭔데 감히 여기 들어와 매장 한가운데서 남자 직원이 큰 소리로 외치자 순식간에 주변이 조용해졌다. 누구한테 말대답이야. 그 남자는 고개를 휙 돌리며 손님 쪽으로 다가갔다. 이 손님 옷을 만지지도 마세요. 당신 같은 사람은 여기서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팔에 깁스를 하고 계시네. 이 매장 이미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팔에 보호대 슬링을 한 채 서 있던 사람은 무언가 말하려고 애썼다. 경호원, 이 사람 당장 내보내요. 직원의 소리치던 손길이 허공을 가르자 빽빽했던 매장은 금세 얼어붙은 듯한 정적에 휩싸였다. 아니, 잠깐만요. 제가 돈도 지불했고 여기서 물건을 고를 권리도 있는데 왜 갑자기 이봐요, 난 이 매장의 수석 매니저 대행이에요. 괜한 말 말고 당신 몸이나 추슬러요. 제대로 쇼핑할 모습이 아니잖아요. 팔에 깁스를 하고 있다고 해서 차별받아야 한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저도 여기에 온 손님 중 하나이고 손님 사람들 시선 좀 보세요.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 매장에서 이런 모습으로 돌아다니면 다른 고객에게도 불쾌감을 줄 수 있단 말입니다. 주변에 있던 몇몇 손님들이 조용히 뒤로 물러서며 몰래 휴대폰 카메라를 들이대기 시작했다. 저거 손흥민 아니야. 작은 목소리로 수근거리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렸다. 말도 안 돼.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저런 대접을 받고 있다니. 누가 좀 말려야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찍고 있지. 이거 인터넷에 올리면 큰일 날 거야. 그거 참 좀 시끄러워질 것 같네. 직원은 곁눈질로 사람들이 휴대폰을 드는 걸 확인하곤 콧방귀를 뀌었다. 정적이 짙어지면서 매장 안의 공기가 날카롭게 가라앉았다. 무사람들의 시선이 직원과 손흥민 그리고 가게 전체를 번갈아 오가고 있었다. 자, 여기 우리 영상 채널 구독자분들도 보고 계실 텐데 가게 한쪽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는 듯한 모습의 한 청년이 중얼거렸다. 이 장면 그냥 지나칠 수 없네요. 내일 또 계속 후속 보도가 있을 거니까 채널 꼭 유지해 주세요, 여러분. 아니, 정말 청담동의 유명한 엠보그 매장 맞죠? 여기는 늘 화려하고 서비스가 뛰어나기로 유명한 곳 아닌가요? 예, 손님, 여긴 엠보그 본점이에요. 원래라면은 고객 한 분 한 분 정중하게 모시는 게 원칙인데, 근데 지금 저 매니저 대행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분위기를 잡네요. 들으셨어요? 손흥민이래요. 설마 손흥민 선수가 왜 여기에 부상도 아직 회복 중인 것 같은데, 그냥 옷을 보러 온 것 같은데 말이에요. 오늘 날씨도 좀 선선하고 경기 일정이 없나 보죠. 매장 곳곳에서 사람들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고급 브랜드 특유의 고요한 음악과 은은한 향수가 퍼진 매장 안에선 불편한 긴장감이 떠돌았다. 대리석 바닥에 빛이 반사돼 실내는 반짝였지만 그 빛깔이 사람들 얼굴을 점점 더 딱딱하게 만들고 있었다. 손님 이 고급 브랜드 매장에서는 워낙 유명 인사들도 드나들긴 하는데요. 직원이 또다시 큰 소리로 말했다. 지금 그분이 유명 인사인 걸 몰라서 이렇게 대하는 건가? 어떤 노신사가 중얼거렸다. 아니요, 저 사람이야말로 그걸 알고 일부러 더 깔보는 것 같은데요. 다른 손님이 조용히 답했다. 매장 한편 코너에는 할인 제품들이 진열돼 있었고 유리 진열장 안은 이번 시즌 신상으로 가득했다. 한창 세일 기간이라 평소보다 사람들이 많은 편이었지만 이번 소란으로 다들 구경은커녕 가슴만 졸이게 됐다. 시계는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창밖으로 뚜렷한 가을 햇살이 매장 내부를 비추고 있었다. 저 실례합니다. 왜 저 손님을 저렇게 몰아쓰시는지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한 젊은 여성이 조심스레 다가왔다. 직원은 들으라는 듯이 코웃음을 치고 대답했다. 아가씨, 이 일에 끼어들 일 아니에요. 나는 원래 규정을 따르는 것뿐입니다. 규정이란요? 손님이 매장에 들어오면은 특히 VIP급 분들이면 더 정중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팔에 깁스를 하고 쇼핑을 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환자처럼 보이면은 다른 고객들이 불안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몸이 조금 불편하면은 여기서 쇼핑도 못 한다는 건가요? 그녀가 목소리를 높이자 주변에서 그를 거드는 이들도 생겼다. 이건 너무하잖아요. 손흥민이라서가 아니라 누구라도 이렇게 대우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당신네 매장은 이미지 때문에 장애가 있거나 부상당한 사람은 들이지 않는 겁니까? 하하,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우린 그저 매장의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직원은 거만하게 웃으며 솔직히 제 입장에선 손흥민이라고 해도 다 똑같아요. 특히나 그 팔에 슬링을 하고 있으니 패션에 전혀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제야 손흥민이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한 발짝 앞으로 나왔다. 죄송한데 저도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쇼핑하러 온 겁니다. 제가 누군지 몰랐다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죠. 손님 못 알아봐서 신뢰가 있었네요. 하지만 알았어도 똑같습니다. 여기서는 고객이 제대로 멋을 갖추고 와야 해요. 그리고 당신은 부상이 있잖아요. 마네킹들이랑 사진이라도 찍으실 건가요? 그 모습으로요. 저도 나름 옷에는 관심이 많고 진짜 이곳 옷을 사고 싶어 왔습니다. 그게 다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무례무례하다고요? 나야말로 이런 상태인 손님이 들어온 게 당황스러울 뿐이죠. 여긴 환자 복지센터가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차가워졌다. 몇몇이 직원 해고해라. 이건 명백한 차별이다. 등의 말을 작게나마 흘려보냈다. 모두가 쇼핑하러 왔다가 예상치 못한 불편한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것이다. 도대체 왜 여기까지 찾아오셨어요? 어느새 직원이 싫은 표정으로 손흥민을 노려봤다. 현재 프리미어리그 오프시즌 휴식 겸 한국에 잠시 와 있습니다. 팔 부상 때문에 재활 중이고요. 마침 이 매장이 새롭게 세일과 이벤트를 하고 있다는 걸 듣고 들렀어요. 그쪽은 이곳과 무슨 연이 있어서요. 사실 지난번에도 한번 왔었는데 너무 바빠서 옷을 못 골랐거든요. 이번엔 좀 제대로 보고 싶었고 나중에 영국에 돌아갈 때 가져가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물론 영국까지 우리 브랜드가 알려지면 좋겠지만 우리는 정상적인 멋을 추구하는 손님을 방입니다. 그런 끔찍한 슬링 차림으로는 매장 이미지를 해칠 뿐이라고요. 그 말을 듣던 한 중년 신사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중얼거렸다. 저 직원 분명 정책 운운하는데 매장 측에서 그렇게까지 하라고 했을 리가 없을 텐데. 그러자 옆에 있던 젊은 남성이 말했다. 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외국인 노동자 차림에 손님을 쫓아낸 적이 있다는데 그때도 문제가 됐다고 하더군요. 그럼 매장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저 사람이 원래 저런 식으로 사람을 골라서 차별하는 건가 보네요. 에휴, 저렇게까지 대놓고 무시하니 SNS에 퍼지면 난리 날 텐데. 한편 직원은 여전히 고압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규정과 매뉴얼대로 한 것뿐이라는 말을 반복하며 자기 정당성을 주장했다. 저희 수석 매니저님은 지금 부재 중이라 제가 대신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회사 방침상 쇼핑 환경을 해치지 않는 고객만 환영하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 방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죠? 부상자는 받지 않는다라고 명시라도 되어 있다는 겁니까? 손흥민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글쎄요, 그런 부분은 제가 판단하는 거죠. 제 권한이니까. 직원은 마치 권력을 쥔 사람처럼 행세했다. 그 뒤로 몇몇 알바생으로 보이는 직원들이 우물쭈물하며 눈치를 보고 있었다. 누군가는 계산대 뒤에서 긴장한 얼굴로 서성이며 이거 정말 인터넷에 올라가면 골치 아파지겠다라는 말을 내뱉었다. 잠시만 손흥민 선수 맞으시죠? 옆에서 조용히 구경만 하던 한 남자가 용기를 내 다가왔다. 저는 여기 근처 다른 매장 직원인데요. 가끔 휴식 시간에 걸어 다니면서 보거든요. 오늘 왜 이렇게 시비가 붙었는지 혹시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냥 옷을 사러 왔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팔 부상 때문에 좀 불편한 건 사실이지만 제가 비정상이라는 이유로 서비스를 거부당할 줄은 몰랐네요. 안타깝네요. 저도 예전에 손님 응대하다가 이런저런 분쟁을 겪어봤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막말을 하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여기도 처음은 친절했어요. 제가 팔이 불편하니 천천히 둘러볼 수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갑자기 태도가 바뀌더군요. 무슨 환자 차림으로 여기서 뭐 하느냐라고? 에이,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지나치죠. 그렇죠? 근데 어쩌면 제가 유명인이라 이슈가 더 커진 걸 수도 있어요. 사실 저는 그냥 평범한 쇼핑객으로 여기 오고 싶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죠. 그 직원이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어디선가 휴대폰이 울렸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젊은 매장 관리자가 급하게 들어서며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죠? 본사에서 연락이 와서 깜짝 놀랐는데 매장에서 소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 팀장님 앞서 큰 소리를 치던 직원이 화색을 띠었다. 드디어 오셨군요. 지금 제가 매장의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팔에 깁스를 한 손님을 말리고 있었습니다. 말리고 있었다니요? 김 팀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아시잖아요. 이 매장은 고급 이미지를 추구하니까 부적절한 복장이나 상태의 고객은 사전에 제지해야 한다고. 그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주변이 다시 술렁였다.
누군가의 휴대폰 카메라가 더욱 본격적으로 이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40대 여성 손님이 옆 사람에게 귓속말했다. 나도 전에 이 직원한테 기분 나쁜 말 들었는데 그냥 참았었거든. 근데 오늘은 크게 터졌네. 다른 이가 대답했다. 그렇죠. 이렇게 유명인이 피해를 보니까 세상에 드러나는 거겠죠? 일반인이었으면 그냥 묻혔을 거예요. 아이고, 세상 참. 이제 SNS에 이 영상 돌아다니면 큰 파문이 일어날 텐데 매장도 가만히 있진 않을 거고 보아하니 곧 기자들도 몰려올 것 같아요. 저기 밖에 이미 몇 명 뛰어오고 있잖아요. 매장 밖에서는 발빠른 인터넷 기자들이 휴대폰을 들고 엘리베이터에서 뛰쳐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손흥민이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소문이 실시간으로 퍼진 모양이었다. 이봐요. 김 팀장님, 저 진짜 매뉴얼대로 한 거예요. 문제가 된 직원이 다급하게 변명했다. 그 매뉴얼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우리는 당연히 모든 고객을 존중하고 불편함이 있으면 더 편의를 봐주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손님이 슬링을 하고 있어서 다른 분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도 있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오히려 부상당한 손님이 있으면 도와드려야지요. 게다가 손흥민 선수님이라는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서비스 마인드 자체가 틀렸습니다. 갑작스러운 김 팀장의 등장에 직원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저는 그냥 지침을 엄격하게 해석했을 뿐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이 고객 차별이 문제가 된다고? 왜 모르세요? 김 팀장은 차가운 목소리로 직원에게 지적했다. 저 사람이 우리 매장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릴 만한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편견을 본인 임의로 적용하고 임의로 행동한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 회사가 내세우는 여 프리미엄이라는 말은 고객을 따돌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손흥민은 바짝 굳은 표정이었지만 본사를 대표하는 듯한 김 팀장이 자신을 지지해 주는 걸 느끼자 조금 안도한 눈빛을 보였다. 곁에서 시민 몇 명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맞아요. 이런 차별은 없어져야 합니다. 팀장님 제대로 조치해 주세요. 기자들까지 들어오면서 분위기는 더욱 뜨거워졌다. 손흥민 선수, 지금 차별 발언을 들은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 네. 사실 굉장히 당황스럽고 마음이 아픕니다. 저뿐만 아니라 부상이나 장애가 있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대우받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 매장에 따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제 의도는 그런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옷을 사러 왔을 뿐이고요. 다만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았으면 해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전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합니다. 직원이 눈동자를 불안하게 굴리며 기자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주변이 술렁거리자 김 팀장은 깊게 한숨을 쉬고 결단을 내린 듯 말했다. 본인 스스로가 잘 모르시겠다면은 지금 당장은 업무에서 빠지세요. 본사 차원에서 조사 후 적절한 징계를 결정할 겁니다. 징계라니요? 전 이 매장에서 몇 년째 일하며 누구보다 매출에 기여했어요. 매출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회사의 가치와 서비스 원칙입니다. 자, 지금도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더 이상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일단 물러나 주세요. 직원은 입술을 꽉 깨물고 뒤로 물러섰지만 여전히 눈빛에 분노가 서려 있었다. 손흥민님, 정말 죄송합니다. 김 팀장이 허리를 깊이 숙여 사과했다. 저야말로 이렇게 소란을 일으킬 생각은 없었는데요. 아닙니다. 저희 직원이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고 그로 인해 상처를 드렸어요. 이 일은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손흥민은 살짝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괜찮습니다. 다만 제 입장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팔을 다쳐서 지금 재활 중이라 옷을 입거나 고르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직원분께 살짝 도움을 청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가 전 직원 교육도 진행하고 방침을 더욱 명확히 해서 차별적 행위가 발생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거의 하나같이 휴대폰을 들고 이 광경을 촬영하고 있었다. 이거 곧 방송으로도 나가겠지, SNS에 이미 퍼졌겠지, 김 팀장 사과 잘하네. 그래도 확실한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할 텐데. 얼마 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청담동 고급 매장에서 손흥민 선수 차별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매장은 순식간에 안 좋은 여론에 휩싸였다. 언론사는 물론이고 해외 축구 팬들까지 반응을 보였다. 매장 본사는 급히 대책 회의를 열어 잘못된 응대를 한
해당 직원에 대한 공식적인 처분과 함께 손흥민에게 정식으로 사과하는 성명을 냈다. 안녕하세요. 주엠보그 본사 대표 이재성입니다. 최근 청담동 본점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희 브랜드는 누구나 평등하고 품격 있는 쇼핑 경험을 제공한다는 가치를 지향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장 직원이 이를 지키지 못했고 손흥민 선수님께 큰 상처를 드렸습니다. 해당 직원은 정직 처분 예정이며 저희는 직원 교육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할 것입니다. 부상이나 장애를 가진 분들도 편하게 방문하실 수 있도록 매장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이 사과문이 공개된 날 TV 뉴스에도 관련 보도가 이어졌고 국내외 축구 팬들도 분노와 실망을 표했다. 동시에 손흥민의 성숙한 대처에 박수를 치는 목소리도 나왔다. 며칠 뒤 다시금 엠보그 본점을 찾은 손흥민이 조용히 매장을 둘러보고 있었다. 비록 팔에는 여전히 슬링을 하고 있었지만 주변 직원들은 이전과 달리 차분하고 친절한 태도로 그를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손흥민님. 불편하신 곳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그날 일이 이렇게까지 퍼질 줄은 몰랐어요. 제가 좀 조용히 해결할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아닙니다. 저희가 진작 잘못된 점을 알았어야 했어요. 지금은 사장님 이하 모든 임직원이 이번 일을 계기로 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날 문제를 일으켰던 직원이 어색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겉보기에도 신분증이 없는 걸 보니 아직 근무로 복귀하지 못한 상태처럼 보였다. 그러나 고개를 크게 숙이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손흥민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많이 상처받으셨을 텐데, 저도 며칠 동안 집에만 있으면서 제 행동을 돌아봤습니다. 아직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제 잘못이 뭔지도 몰랐지만 이제 알겠어요. 손님은 신체 상태와 관계없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걸 솔직히 이번에 크게 깨달았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매장 안의 사람들, 그리고 동행 취재를 위해 온 소수의 기자들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직원은 머리를 숙인 채 입술을 떨었다.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회사에 돌아갈 수 있다면 꼭 모든 손님을 더 정중히 모실 거예요. 손흥민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사람인지라 화가 났고 실망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깨달으셨다면 다행입니다. 잘못된 태도였다는 걸 인정하고 사과하는 마음이 느껴지네요. 곁에서 매장 직원들이 무언의 박수를 보냈다. 김 팀장도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부터 우리 브랜드가 정말 프리미엄 서비스를 추구한다면은 어떤 손님이든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든 차별 없이 환대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손흥민이 부드럽게 말하자 직원은 다시 한번 크게 머리를 숙였다.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더 성숙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매장 분위기는 한결 밝아졌다. 다른 손님들도 긴장감에서 벗어난 듯 편히 옷을 둘러보고 직원과 대화를 나누었다. 밖에서는 취재진이 여전히 대기하고 있었지만 확연히 차분해진 기운이 매장 안을 감쌌다. 며칠이 지나 엠보그 본사는 전 매장을 대상으로 새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전 직원이 차별 금지와 인권 감수성에 대한 집중 교육을 받게 된 것이다. 또한 공식 홈페이지에 공지문을 게시하며 부상 혹은 장애를 가진 분들도 언제든 편하게 방문하실 수 있도록 시설 및 직원 매뉴얼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고객을 존중하는 게 원칙이다. 고객이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할 경우 우선적으로 안내하고 지원한다. 편견이나 선입견에 기반한 응대는 엄격히 금지하며 위반 시 엄정 징계를 내린다.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안내가 공유되자 여러 소비자 단체와 시민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우리도 이런 변화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유명인이라 가능한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되니까요. 손흥민 선수도 대처를 너무 잘했어. 성숙한 태도로 받아들이고 본사도 결국 큰 변화를 이뤄냈잖아. 그 직원도 반성하고 앞으로는 다르게 행동하겠다고 하니 다행이야. 손흥민이 있는 자리에서 기자 한 명이 물었다. 이번 사태 이후로 앞으로도 소비자로서 어떤 활동이나 목소리를 낼 계획이 있으세요? 제가 막 거창하게 나서진 않을 거예요. 다만 이번 일을 통해 작은 차별도 크게 번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고
앞으로도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싶습니다. 혹시 매장 측이나 해당 직원과 이후에 따로 만날 계획은 지금처럼 누구든 편안하게 쇼핑하고 서로 존중받는 환경을 만드는 게 우선이죠. 제 진짜 바람은 그거예요. 모두가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날 오후 본사 대표와 김 팀장, 그리고 다시 매장으로 복귀하게 된 징계 후 복직이 결정된 문제의 직원이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저희의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손흥민 선수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을 교훈 삼아 회사에서도 정책을 바꾸고 저 역시 개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어요. 직원은 마이크를 잡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했고 주변 사람들의 박수가 이어졌다. 앞으로 이런 비슷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회사 차원에서 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도 조금이라도 불편함이나 차별을 느끼셨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대표의 말에 취재진은 계속 플래시를 터뜨렸다. 매장 바깥에서 라이브 방송을 보던 시민들도 와, 이렇게까지 잘 마무리가 되다니 다행이다. 손흥민 효과가 크긴 크네. 앞으로도 추적 보도를 해주세요. 이게 말뿐만 아니라 실제로 잘 진행되는지 궁금하네요. 등 다양한 반응을 내보였다. 그날 저녁 손흥민은 조용히 기자들 앞에서 마무리 발언을 했다.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느낀 건 정말 사소한 편견과 차별도 어떤 사람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는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자들은 일제히 녹음 장치를 내밀었다. 축구 선수로서 제 임무도 있지만 한 사람으로서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 다들 부디 자신의 말과 행동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뒤이어 문제의 직원을 비롯한 매장 측 인사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열심히 반성했고 앞으로 다른 누구를 대할 때도 더 신중해지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손흥민 선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야말로 제가 저지른 실수를 제대로 바로잡을 기회를 주셔서요. 김 팀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모두의 관심 속에서 회사도 한 단계 성장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이 문제를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기자회견장이 마무리될 즈음 사람들 사이에 따뜻한 박수와 함께 작은 웃음소리가 번졌다. 손흥민은 팔에 걸린 슬링을 살짝 조정하면서도 여유로운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봤다. 언젠가 제 부상도 완전히 나으면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쇼핑을 즐기고 싶네요. 그때는 제가 옷도 멋지게 입고 돌아다니겠습니다. 그 말에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졌다. 이 일 정말 길게도 이어졌네. 라이브 방송을 하던 유튜버가 카메라를 끄며 혼잣말을 했다. 맞아요. 그래도 결론이 좋으니까 시청자들한테도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네요. 동행하던 친구가 답했다. 이번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이 공유해야겠어요. 작게나마 누군가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그러게요. 우리도 앞으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든 불평등을 마주하면 용기 내서 말해야겠죠. 그러면 다들 함께 변해가겠죠. 아, 내일도 새로운 소식 많을 텐데 우리 채널 구독 알림 켜두시면 계속 볼 수 있어요. 유튜버의 마지막 말은 다소 가벼워 보였지만 그 안에는 묘한 다짐과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러고 보니 이번 사건이 대중에게 어떤 교훈을 남기는지 궁금합니다. 손흥민 선수에게만 집중되고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느 시민이 차분하게 의견을 밝혔다. 저도 그래요. 당사자가 유명인이었기 때문에 공론화가 빨리 되었지만 사실 이런 식의 차별은 곳곳에서 벌어지니까요. 앞으로는 우리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서로 돕거나 바로잡으려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며칠 뒤 엠보그 매장에 다시 방문한 사람들은 환한 분위기에 깜짝 놀랐다. 들어서는 입구부터 휠체어나 목발을 짚은 고객들을 위한 안내 표지가 마련되어 있었고 직원들도 반갑게 먼저 인사를 건네며 편의를 제공하고 있었다. 실내 공간도 조금씩 개조가 진행되는 듯 통로가 넓어지고 방해되는 진열대가 치워져 있었다. 이거 제대로 바뀌었네. 그렇죠? 사소한 변화일지 몰라도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런 변화가 앞으로 더 확산되면 좋겠네요. 자, 오늘 일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손흥민이 매장을 나오며 마지막으로 말문을 열었다.
제가 축구 선수로서 세상을 바꿀 순 없겠지만 적어도 한 사람 한 사람의 태도가 바뀐다면 세상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의 말은 거창한 선언이라기보다 진심 어린 바람처럼 들렸다. 저도 오늘부터 더 조심해야겠어요. 사람을 겉모습이나 일시적인 상태로만 판단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죠. 매장 직원 중 한 명이 수긍하듯 대답했다. 저 역시 이번 일을 통해 내가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걸 배우게 됐어요. 또 다른 고객도 동의하며 앞으로는 이런 사건이 터지기 전에 우리가 미리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어요 라고 덧붙였다. 취재진이 335 자리를 정리하고 손님들도 제각각 흩어졌다. 가을 햇볕이 유리창을 통해 쏟아지던 매장은 한결 평온해 보였다. 한때 차별과 분노로 가득 찼던 그 공간에는 이제 밝은 기운과 서로에 대한 존중이 다시금 자리하고 있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매장 밖에서 인터넷 생중계를 하던 유튜버가 다시 카메라를 켰다. 혹시 여러분도 일상에서 이런 부당함을 느낀 적이 있었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주변 분들과도 나누고 함께 해결책을 고민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옆에 있던 친구가 맞장구 쳤다. 그래야 조금씩이라도 세상이 좋아지겠지. 게다가 내일도 우린 계속 취재할 거니까 다들 채널 놓치지 말고 따라와 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두 사람은 카메라를 끄며 이제 막 마무리된 사태를 곱씹는 듯 서로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이어갔다. 그들의 배경 뒤로는 여전히 고급스러운 외관을 뽐내는 엠보그 간판이 선명히 빛나고 있었다. 뒤돌아선 손흥민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비록 팔은 불편하지만 마음속에는 묘한 안도감과 희망이 자리 잡았다. 다음엔 그 누구도 이런 식으로 차별받지 않기를. 그는 혼잣말을 하며 매장 앞 거리를 천천히 걸어 나갔다.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작은 메시지가 이 사건을 통해 조금씩 퍼지고 있다는 걸 그는 느낄 수 있었다.